자, 오늘 이제 평면좌표와 직선의 방정식 얘기를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리뷰해 주기로 했어요. 그죠? 좋습니다. 빠르게 한번 가볼게. 일단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알죠? 따로 설명 안 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공식도 다 알죠? 일단 기본적인 공식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공식들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 공식들을 익히고 있는 것까지는 그냥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냥 외우면 됩니다. 이런 느낌인데, 일단 두 개의 공식에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공식을 외울 때 어떤 식으로 외우니? 이게 예를 들어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이거라고 했어요. 파란색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라고 했어.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자체를 그냥 딱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야 그러면은 루트에 괄호 치고 x2 마이너스 x1 한 다음에 괄호 닫고 제곱한 다음 더하기 한 다음에 괄호 다시 열어서 y2 마이너스 y1을 하고 또 괄호 치고 제곱을 한다 로 외우고 있니? 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항상 의미, 그러니까 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봐봐. 그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요 점이랑 그다음에 요 점 이렇게 주어져 있었잖아. 여기 얘가 x1, y1이고요. 얘가 x2, y2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뭐예요? 여기는 요 길이가 현재 궁금한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저 길이를 구하려면 애시당초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X축과 평행한 직선과 Y축과 평행한 직선을 만들어가지고 보조선으로 그어놓은 다음에 그러면 직각삼각형이 무조건 생길 거거든.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구한다로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요 길이는 뭐가 돼요? 라고 했을 때 요 좌표가 있을 거, 요 점에 X좌표, 요 점에 X좌표가 있을 거란 말이야. 얘가 X1일 거고 얘가 X2일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X2 마이너스 X1이 되겠지. 됐습니다. 그냥 두 개를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돼요. 그죠? 빼주면 돼. 길이를 구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길이를 구한다는 의미에서 절대값을 박아줄게. 됐습니다. 누가 더 큰지 아직 모른다라고 생각한다면. 마찬가지죠. 여기는 얘를 이렇게 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얘가 y2가 되고 얘가 y1이 될 게 분명하니까 여기는 요 길이는 뭐가 된다? y2 마이너스 y1이 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여전히 절대값을 하나 박아줄게. 이렇게.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럼 여기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될 게 분명하니까 이거의 제곱 더하기 제곱의 루트를 씌운 게 당연히 저 길이가 될 게 분명하다라고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문제를 막 풀다 보면은 여기는 요 점이 만약에 마이너스 2,3이래 라고 줬고요.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뭐 예를 들어서 2, 뭐라고 할까? 7이래 라고 이렇게 줬다고 쳐보자. 오케이? 2,6이래 이렇게 줬다고 한번 쳐보자. 라고 했을 때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는 얘는 루트였어.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6 마이너스 3의 제곱이야 라고 해서 또 이걸 막 열심히 막 계산해. 4의 제곱이니까 16이 되겠지, 3의 제곱이니까 9가 되겠지, 루트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25니까 5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구한단 말이야. 그냥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를 보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러니까 x의 차이를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가 몇이겠어? 이 길이가 몇이겠어? 2잖아. 마이너스 2잖아. 그럼 여기는 이 길이는 몇이야? 누가 봐도 그냥 4거든, 얘들아.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 여기는 요 차이는 얼마야? 누가 봐도 3이잖아. 그러면 3대 4대 5일 게 분명한데도 우리가 굳이 이렇게 공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 공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너희가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로 해주고 싶은 얘기예요. 알겠나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의미가 정확하게 딱 너희 머릿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상황을 가지고 저 공식을 만드는 건 쉽지만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렇게 x-1의 전체 제곱에다 더하기 y-2의 전체 제곱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줬다고 한번 쳐봅시다. 라고 했을 때 여기는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랑 되게 비슷해?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오케이?
그럼 얘의 의미가 이 식을 보면서 얘의 의미가 x2, y1과 x1, y1 뭔 소리야? x2, y2와 x1, y1 내가 잘 말한 거 맞죠? 그 두 개 사이 거리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보면서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어야 되겠어? 아, 얘는 x, y라는 점과 1, 2 사이에 요거 두 개를 있는 요 사이의 뭐가 된다? 거리가 되는구나 라고 요렇게 요 주어져 있는 이 식을 이렇게 뭐 할 수도 있어야겠어? 해석을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알겠죠? 어차피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도형이라고 하는 파트는 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파트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이 파트는 기본적으로 뭘 바탕으로 하냐면 해석을 바탕으로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면 얘는 식조차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 파트가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기본적으로 해석을 바탕으로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진 이런 녀석들, 저런 녀석들은 전부 다 그냥 뭐야? 하나의 도구일 뿐이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걸 해석하는데 이 도구들을 내가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 도구들을 갖다가 척척척척 사용한다 라는 느낌으로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알고 있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란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당연히 알아야, 그리고 거기는 걔의 쓰임을 정확하게 내가 생각할 수 있어야 내가 해석한 걸 토대로 여기는 얘를 사용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의미죠. 여기 있는 얘만 알고 있어서 뭔가 문제가 풀린다? 이건 당연히 아니란 소리입니다. 얘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뭐야? 하나의 그냥 연장일 뿐이야. 말 그대로 연장이야. 망치, 뭐 이렇게 톱, 뭐 이런 연장일 뿐이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못을 받고 싶어. 그럼 뭐야? 망치를 갖다 써야 되겠구나라는 해석을 해야 되겠죠. 됐습니다. 나무를 자르고 싶어. 그럼 톱을 갖다 써야겠구나라는 해석을 해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톱을 들고 와서 뭐 할 거야? 막 썰어버릴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지금 현재 하나의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얘가 사용되는 그 느낌들을 정확하게 하나씩 기억해 가면서 그런 흐름들을 잡아가면서 여기서 문제를 계속 적용해 보는 그런 훈련들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구 사용법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를 전제로 수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죠? 첫 시간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 처음 배우는 거라면은 선생님이 뭐 하겠어? 이 도구가 뭔지에 대한 설명까지 다 하겠지만 여기서 이제 도구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을 거고 그 도구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흐름들을 지금 보여주는 수업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점과 좌표, 여기는 이쪽 파트 있잖아. 이쪽 파트에서 내가 모르는 공식,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두 점 사이 거리는 설명했으니까 내분점, 외분점을 구하는 걸 모르겠어. 무게중심 구하는 걸 모르겠어.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진짜 뭐야? 그냥 영어 단어 암기하듯이 암기를 정확하게 해주면 되는 거야. 물론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암기를 해야겠지만. 알겠죠? 이걸 모르겠어. 그럼 이걸 다시 배워야 돼가 아니라 그냥 다시 그냥 외우면 돼. 알겠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서 문제를 못 풀겠다. 이건 진짜 공부를 안 하겠다. 라고까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공식을 몰라서 뭔가를 못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 알겠나요? 됐어. 좀 세게 말해봤어. 알겠죠? 됐습니다. 넘어갈게. 좋아요.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 잘 봐봐. 여기서도 이제 한번 보는 거야. 잘 보자. 두 점 A랑 B가 있대. 선분 AB의 연장선 위에 있고 3AB랑 BC가 같아지는 점을 만족시키는 점을 C라고 했대. 그때 A 더하기 B를 구해주세요. 지금 A는 양수입니다라고 나한테 줬어요. 그러면은 점을 먼저 좀 찍자. 여기는 이 점을 A라고 하고요. 거기는 걔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서도 선생님이 심지어 여기서도 지금 X축, Y축 안 그리고 있죠? 그릴 필요 없습니다. 웬만하면 그릴 필요 없어요. 처음에 해석이 되면 그냥 그대로 가면 되고요. 해석이 안 되면 그때 좀 정교하게 그려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 돼. 알겠죠? 그 다음에 다시 B는 어디 있어요? 한 4만큼, 4니까 6만큼 증가한 거고 얘는 한 3만큼, 4만큼 증가한 거야. 이쯤에 B가 있었겠죠. 이렇게. 여긴 요점의 좌표가 4,3입니다. 이렇게 돼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얘 연장선 위에 있으며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건 요 녀석이죠. 요 녀석. 자, 요 녀석을 해석해보자. A, B가 있고요. 그 다음 B, C가 있는데요. 여긴 얘가 3, 여긴 얘가 1. 지금 이렇게 잡혀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됐어? 그럼 여기는 얘 말뜻이 뭐라고 했어요? A, B 대 B, C가 1대 3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AB 대 BC가 1대 3이에요. 됐나요? 그냥 저게 그냥 AB 대 그냥 이 식이랑 똑같은 식이라는 소리야. 이거 대 BC는 뭐가 된다? 1대 3이다. 요 식과 요 식은 같은 식입니다. 완전히 같은 식.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주어져 있는 이 정보를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그리고 나서 있잖아. 그냥 저 상황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얘들아. 저 상황을 그냥 해석해 보세요. AB의 길이가 1이라면 AB의 길이가 1이라면 BC의 길이는 몇이란 소리니? 3이란 소리잖아. 그럼 이 길이보다 3배만큼 긴 게 BC였다는 뜻이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BC, 여기가 B였으니까 C는 이쪽으로 이렇게 3, 여기 길이만큼 간 것도 있을 거고 이쪽으로 3만큼 간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두 개가 있을 거야. 근데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2였잖아, X좌표가. 여기는 X좌표가 4였잖아. 그럼 이쪽으로 가면 X좌표는 음수 쪽으로 갈 거고 이쪽으로 가면 X좌표 양수 쪽으로 갈 텐데 분명히 여기서 만족시키는 점에 X좌표 A가 0보다 크다고 줬으니까 C는 어디로 가야겠어? 이쪽으로 가야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지금 뭐가 있었는데 C가 있었는데 이 길이가 여기는 요 길이에 몇 배가 된다고? 3배가 된다고 나한테 정보를 주고 있었던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지금 궁금한 건 실제로 요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었던 건데 우리가 배웠던 거는 얘가 1대 3입니다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쉽게도 없었어요. 그렇죠? 여기는 이 점은 A와 B의 무슨 점인데? 외분점일 텐데. 그렇죠? 외분점일 텐데 A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으며 B에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로 외분점의 점을 나타내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몇 대? 4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는 몇이라고? 3이라고 나는 재해석해야겠구나. 그럼 결국은 AB를 4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을 찾아주세요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1대 3이라고 써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얘가 진짜 1대 3인 거야? 는 아닌 거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식은 내분점, 외분점 공식이 이렇게 잡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얘네들은 A에서부터 길이랑 B에서부터 길이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비율 관계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할 수 있겠어? A에서부터의 거리와 B에서부터의 거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비율 관계가 몇인지를 내가 직접 찾아줘야 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고요. 거기는 걔를 찾아줬다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공식을 써주면 되죠. 4-3분의 4배 뭐가 돼요? 4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2 콤마 4-3분의 뭐가 되겠어? 4배 3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이군요. 됩니다. 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피치 못하게 내가 선생님처럼 기억력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까먹었어. 그럴 수도 있잖아. 공식을 까먹었어. 그리고 실제로 이게 많이 까먹었잖아, 솔직히. 그렇죠? 그럼 어떻게 풀까? 를 한번 생각해봐.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공식을 까먹으면 못 풀까?는 아니어야 하잖아. 그죠? 왜? 그 공식도 그냥 아예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주어져 있는 상황을 해석하다 보니까 공식이 만들어진 것 뿐이지 그 공식이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란 말이야. 그죠?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게 아니라고. 그럼 잘 봐봐. 여기는 요렇게 지금 요렇게 돼 있는 요 길이가 몇이라고? 1대라고 줬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요렇게 돼 있는 요 길이가 3이래. 그럼 봐봐.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몇 대 몇이어야 돼? 현재 1대 3이어야 된다는 소리겠지. 근데 실제로 X좌표를 봐봐. X좌표 차이를 봐봐. 얘는 요 길이가 몇이니 실제로? 6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몇일 수밖에 없는 거야? 18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됩니다? 오케이? 왜? 여기는 얘가 1대 3이라고 해서 얘도 1대 3일 거 아니니? 됐죠? 그러면 여기는 요 4보다 18만큼 더 커야 되니까 이 점의 좌표는 몇일 수밖에 없는 거야? 누가 뭐래도 22콤마로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가 되는 거야. 4에다가 뭘 더한 거니까? 18을 더한 거니까. 이해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Y좌표도 한번 생각해봐요. 여기 또 이렇게 잘라서 생각을 해준다면 이렇게 잘라서 생각을 해준다면 이렇게 자 여기는 요 길이 대 여기는 요 길이가 여전히 1대 3이라는 뜻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여기는 요 길이는 현재 4였잖아. 4 차이 났었잖아. 1대 3이니까 여기는 요 길이는 몇이 되겠어? 12가 될 게 분명하겠죠. 그럼 여기는 요 좌표에서 12만큼 더한 좌표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15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해달라는 얘기니까 답은 37이 되겠구나. 답은 4번이구나. 우리가 외분점 공식을 몰라도 충분히 뭐 할 수 있다? 풀 수 있다. 라는 거야. 알겠나요? 공식은 너희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 뿐이지 거기가 절대적인 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됐죠? 근데 실제로 이게 더 쉽지 않니? 그치? 외분점 공식보다는 나는 이게 차라리 더 쉬운 것 같아. 근데 그 공식을 꼭 알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간 단축, 이게 더 시간이 더 짧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오케이? 지금 선생님이 다 그려서 한 거잖아. 그죠? 근데 안 그려서도 볼 수 있잖아. 요즘 차이만 봐봐, 딱 봐봐. 몇 차이나? 6 차이 나지. 3배 하면 18. 여기다 18 더하면 22. 그죠? 몇 차이 나? 4 차이 나지. 3배 하면 12. 더하면 15. 이런 식으로 그냥 구할 수 있잖아. 맞아요? 선생님은 시각적으로 보여주려고 지금 이렇게 한 것 뿐이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시간 단축보다는 공식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 공식까지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까먹으면 안 됩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다음 도형의 활용은 그냥 도형의 활용을 하면 된다. 예, 이런 느낌이죠. 무게 중심의 좌표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 평행사변형의 성질에서 평행사변 성질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라는 이 성질이 가장 중요한 성질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요거 두 개의 중점이 요거 두 개의 중점입니다라는 식을 가지고 되게 많은 것들을 많이 해결하게 됩니다라는 그런 해결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넘어가고요. 이런 거 한번 풀어볼래, 얘들아? 수 있을까?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잠깐만요. 가볼게요. 자, 2,2를 한 꼭지점으로 하고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이 0,0이래.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주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이 문제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뭘까? 무게중심의 정의가 뭔가요? 좋아요.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중선의 교점입니다. 다시. 중선이라고 하는 거는 뭐야? 중선이 뭐지? 좋아요. 한 변의 중점을 이은 선을 가지고 중선이라고 합니다. 다시. 중점을 이은 선. 중점과 꼭지점 이렇게 이은 요 선을 중선이라고 하고요. 요렇게 했을 때 요렇게 중선이라고. 여기는 요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무게중심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뭐라고요? 무게중심은 뭐라고? 중선의 교점. 그죠? 중선의 교점. 됐어? 중선은 뭐라고? 중점의 근선. 중점의 근선. 중선. 이렇게. 됐나요?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는 요 녀석이 현재 2,2라는 소리고 여기는 요 녀석이 현재 0,0이라는 소리잖아 라고 했을 때 여기는 얘를 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한 변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또 무슨 삼각형이라고 준 거야 나한테? 정삼각형이라고 준 거야. 그럼 정삼각형에서의 무게중심은 항상 외심과 내심과 무게중심이 다 일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중선이자 각의 이등분선이자 수선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중선, 다시 무게중심의 기본 성질이 뭐가 있어? 2대1 내분점이 됩니다 라는 이런 성질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나는 지금 현재 뭘 가지고 여기는 이 길이 하나만 가지면 이 길이 하나를 가지고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고 이 길이랑 이 길이랑 이 길이의 비율 관계를 가지고 한 변의 길이를 당연히 구할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요 길이는 뭐가 되고요? 2루트 2가 될 겁니다. 이것도 x좌표의 차이 2, y좌표의 차이 2. 그럼 2랑 2 차이 난다는 건 당연히 2루트 2가 되겠지. 이걸 뭐 또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으로 해서 구하는 거 아니야. 알겠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2루트 2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이 길이가 뭐가 되겠어? 그냥 3루트 2가 되겠지 뭐. 그럼 여기는 요 길이는 뭐가 돼요? 2분의 3 루트 2가 될 거야. 거기 루트 다시 아니잖아. 루트 3이니까 루트 6이 되겠네. 그지? 루트 3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됐나요? 루트 6이 될 거고 거기서 2배 한 거니까 2루트 6이 되겠구만. 이런 식으로 그냥 편안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아는 사람은 그냥 쉬운 건데 여기는 이
지금 선생님이 했던 내용들을 처음 듣거나 모르는 사람이라면 여기는 얘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어렵게 느껴지면 뭐야? 지금 선생님이 설명했던 걸 다시 머릿속에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됐습니다. 항상 공부의 구조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면 돼. 됐죠? 넘어갑니다. 다음. 요거 하나만 더 풀어보자. 9번. 잘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언급하고 넘어갔던 거 있죠. 평행사변형의 성질에서 딱 하나만 기억해라. 이 성질은 무조건 알아야 된다.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그래서 얘랑 얘의 중점이 얘랑 얘의 중점과 같아진다. 라는 요 생각. 다시 얘랑 얘의 중점이 얘랑 얘의 중점과 같아진다는 요 생각은 꼭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거 포인트를 알려줬을 때 있잖아. 거기는 걔를 기억하려고 해야 돼.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은 당연히 생각이 안 나요. 오케이? 기억하려고 해야 됩니다. 알겠죠? 거기는 걔를 기억 속에 집어 넣으려는 시도를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지금 보니까 지금 그걸 가지고 푼 친구들이 있고 그걸 아예 무시하고 그냥 푸는 친구들도 있어요. 오케이? 다시 봐봐. 분명 평행사변형을 줬잖아. 내 꼭지점의 좌표들을 줬잖아. 그러면은 다른 건 몰라도 뭐는 기억하래매. 다시 여긴 얘가 0,1이었어. 여긴 얘가 a,2였어. 여기는 얘가 6,ab였어. 그 다음에 얘가 b,7이었단 말이야. 그럼 다른 거는 몰라도 뭘 기억하려면 얘랑 얘의 중점이 얘랑 얘의 중점과 같아집니다. 라는 요 사실은 기억하려면 됐습니다.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랑 얘의 중점을 생각해봐. 2분의 a 더하기 b, 2분의 9가 되겠죠. 얘랑 얘의 중점을 생각해봐. 그럼 여긴 얘는 뭐가 되겠어? 3, 2분의 ab 더하기 1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이거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런 뜻이라고. 그럼 결과적으로 a 더하기 b가 몇이어야 하며 6이어야 하며 a, b는 얼마여야 해? 8이어야 합니다라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되잖아. 그렇죠? 그 다음 내가 궁금한 게 뭔지를 봤더니 a 세제곱에다 더하기 b 세제곱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으니 그렇죠? 이건 곱셈공식 변형으로 접근하면 되겠군요. 그러니까 여긴 얘는 a 더하기 b 전체의 세제곱 6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배의 얘랑 얘 6 곱하기 8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걸 2 곱하기 4로 바꿔서 6의 제곱이라고 생각한다면 6의 제곱에서 6 빼기 4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36 곱하기 2라서 72가 되는군요. 이런 느낌으로 계산하면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해결 전략들이 각각의 포인트들의 해결 전략들이 가장 기본적인 해결 전략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해결 전략은 있는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고난도 문제로 접근하게 되는 거야. 알겠나요?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 쪽으로 그냥 바로 쭉 넘어가 버리자. 직선의 방정식. 선생님, 직선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딱 2가지만 기억해라. 직선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직선이라고 하는 요 녀석이 나오면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2가지 뭐뭐 있었지? 기울기 또 한 점. 그죠? 몇 번이고 선생님이 강조했던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한 점을 a, b라고 한다면 이 2개만 알면 끝이라고 했어요.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튀어나오죠. y는 뭐가 돼요? m에다가 x-a에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직선에 관심이 있어 라고 한다면 항상 관심이 이동하는 거야. 직선에 관심이 있다면 걔가 지나는 점이 뭔지, 걔의 기울기가 뭔지 이렇게 딱 2가지만 구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면 된다. 알겠죠? 다시 직선이 궁금한데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를 모르고 있다면 직선이 궁금한데 뭘 구해야 될지 막막할 거 아니야. 근데 직선이 궁금할 때마다 그 녀석의 기울기가 궁금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걔가 지나는 점이 뭔지가 궁금하다면 오케이? 그래서 그런 녀석들을 각각 다 구할 수 있다면 그 2개의 정보를 가지고 나는 언제든지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할 수 있을 테니 이렇게 2개의 정보로 먼저 관심을 이동시켜 주고요. 이걸 먼저 해결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합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완성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직선 방정식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거의 다 끝이에요. 이게 90% 얘기입니다. 직선 방정식에서. 오케이? 가장 중요한 얘기는 저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간 형태로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인 거고, 오케이? 기울기 m이고 x1, y1. 두 점을 지난다라고 했어. 그럼 여전히 난 뭐에 관심이 있다고 얘들아? 기울기랑 한 점에 관심이 있다. 두 점을 주면 뭘 할 수 있는 거야?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기울기의 정의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었으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을 바라보면서 여기는 이 식이 뭐야?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죠. 이게 기울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식이랑 이 식은 사실상 똑같은 식이에요 얘들아. 그렇지 않니? 얘랑 그냥 똑같은 식이야. 근데 얘 따로 외우고 얘 따로 외우고 얘 따로 외우고 이런 식으로 외우지 말라고. 그냥 딱 중요한 것만 딱 잡아놓고 가자. 알겠죠? 그럼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두 점을 지날 때 기울기를 구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요. 괜찮니? 근데 만약에 여기는 요 녀석 x1과 x2가 같으면 어때요? 얘는 좀 다르게 나오잖아 결과가. 이게 뭐 어떤 상황이야? x1과 x2가 서로 같다는 이야기는 요 점이랑 요 점이 이렇게 지금 수직 관계로 있다는 소리가 되거든. 근데 기울기라고 하는 거의 정의 자체가 뭘로 정의돼 있었어? 애시당초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변화량으로 정의가 돼 있었잖아. 근데 분모가 0이 되는 게 괜찮아? 안 되죠.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울기 중에 이렇게 수직으로 딱 서 있는 거는 기울기로서 값이 없어요 라고 했었지. 이건 기울기로 정의될 수 없는 녀석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다시, 그래서 여기가 기울기 0인 거잖아. 그럼 점점 커지는 거고, 이렇게 하면 점점 작아지는 거고, 그죠? 개 큰 거랑 개 작은 거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 가운데 딱 수직으로 서 있는 요 녀석은 기울기 자체가 없는 거, 그죠? 기울기 없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된 직선은 기울기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야. 아예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직선은 다 좋은데 딱 하나의 약점을 가지고 있네. 기울기가 없는 것, 즉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직선은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런 느낌. 됐어? 근데 우리가 대칭축 같은 거 해봤잖아. x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래서 x는 2다, 뭐 x는 3이다 이렇게 대칭축 우리 많이 구해봤잖아. 그때 x는 몇 했던 그 직선이 이 직선이죠. 맞아요? x는 몇 했던 그 직선이 이 직선이잖아. 됐어? 그러면 잘 봐봐. 여기는 x좌표랑 여기 x좌표가 서로 같대요. x1이래, x2래. 같대. 그럼 둘 다 x1이라는 뜻이잖아, 그지?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겠어? x는 x1이겠죠. 여기는 얘 x좌표가 x1이라고. 그러니까 얘는 x는 x1이라는 직선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됩니다? 다시 1,3이래, 1,7이래. 됐어? 그럼 얘는 x는 1이라는 직선이 된다고. 그 이야기가 요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 얘네들이 같으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기울기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나오는 그 이유 자체를 너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자라고 한다면 아이고, 다 어렵네 갑자기. 다 어렵네. 다시 봐봐. 일단 이 문제는 기본 문제 중에 하나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요 라고 한다면 세 점 중에 두 점으로 만든 기울기들끼리 다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얘랑 얘의 기울기랑 얘랑 얘의 기울기가 서로 같아요 라는 식을 쓰면은 K에 대한 식이 나올 거고 그 식을 가지고 K값 구하면 끝나는 문제였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직선 L에 의하여 두 부분으로 나뉜데 뭐가? 여기는 얘가 이렇게 직선 L에 의하여 두 부분으로 나뉜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었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얘라고 했는데 여기는 S가 전체 넓이, ABC의 넓이가 3S1이 된대 라고 줬어요. 그러면 주어져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있는데 그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는 요 삼각형의 넓이의 몇 배가 된다는 거야? 3배가 된다는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 분홍색 삼각형이랑 여기 노란색 삼각형은 지금 높이가 같은 삼각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결국 밑변의 길이만 차이가 난다는 소리인데 그 밑변의 길이가 3배가 된다는 소리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요 길이가 1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요 길이는 몇이겠어? 2가 되겠네. 라고 해석할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라고? 이 직선 L의 방정식이 궁금한. 나의 관심은 뭐라고요? 직선이 궁금하다고. 그럼 나의 관심은 다시 어디로 이동하면 돼? 지나는 점과 기울기. 지나는 점과 기울기로 나의 관심이 이동하면 되는 거야. 일단 내가 지나는 점 1,5는 찾았네. 그럼 난 이제부터 뭐만 구하면 되는데?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까지 됐어요? 기울기만 구하면 되는데 여기는 얘가 1대 2, 2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를 2대 1로 내분하는 이 점의 좌표를 찾아내기만 한다면 요 점과 요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만들 수 있겠구나.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얘랑 얘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은 내분점 좌표로 당연히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요 점의 좌표는 구할 수 있는 거고 이 점의 좌표랑 이 점의 좌표를 가지고 기울기도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직선 L의 방정식은 구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하고 됐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면 되겠어? BC를 2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찾는 것부터 풀이가 시작되겠죠. 됐습니다. 알겠죠? 알겠니? 그리고 나서 뭐 하면 되겠어? 이 점이랑 이 점을 가지고 실제로 기울기를 구하면 될 거고요. 기울기를 구해서 지나는 점 하나랑 기울기까지 해서 직선의 방정식 완성하기만 하면 답이 되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는 거라. 알겠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 됐고요. 다음. 아, 그래. 이거는 진짜 중요한 얘기지. 정말로 중요한 얘기죠. 얘들아, 일단 직선에서 지금 이 정도 생각은 너무나 쉽죠? 할만하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서 뭐만 하면 된다고? 아파? 아, 어깨 아파서. 답답해. 가슴이 답답해. 이러는 줄 알았어. 다시. 할 수 있어야 되는 생각이고 이런 생각은 너무나 쉬운 생각이야 실제로도. 오케이? 충분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는 개념 5번에서 나와 있는 이 생각이 어려운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잘 들어야 돼. 알겠죠? 되게 중요한 생각이기도 하고요. 선생님 이거 뭐라고 설명했던 건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나요? 뭐라고 설명했는데? 네 글자로 설명했는데. 기억나요? 맞나요? 전혀 안 나니? 초성을 써줄까? 초성이 뭐였냐면 맞아요. 군 방정식입니다. 어? 왜? 됐죠? 군 방정식이 뭐였지? 군 방정식이라는 개념이 뭐였지? 쉬었다 할게요. 자, 군 방정식 얘기 시작합니다. 군 방정식. 일단 어떻게 자는 물이 군자예요. 그러니까 물이 군 해서 만들어진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방정식이 몇 개 있냐면 항상 2개 있어요. 방정식 2개가 하나로 이렇게 합체되는 모습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일단 어떤 구조를 띠고 있냐면 둘 중에 하나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렇게 일반형으로 써줍니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렇게 써줍니다. 둘 중에 하나에 k를 딱 붙여주고는 0이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방정식 우리가 군방정식 이렇게 불러요. 일단은 이런 구조의 식 자체를 한번 이해를 해보자. 알겠죠? 이 구조의 식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데 왜 저런 구조로 식을 만들어 놓고 적어가지고 뭔가 생각을 할 건지 하는 건지. 오케이? 일단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이 k 값은 뭐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야. 라고 생각해봐. k 값은 뭐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야. 일단 방정식의 얘들아, 방정식의 근이라고 하는 건 뭐야? 집어넣으면 성립합니다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사실은 도형의 방정식이죠.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거란 말이야. 일단은 얘들아, 이거 먼저 이해해 볼까 우리?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이 말 자체가 와닿나요? 도형의 방정식, 이게 와닿니? 그러니까 안 와닿아.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는 건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일단 도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면 직선이라는 도형도 있고 뭐 원이라는 도형도 있어요. 딱 2가지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오케이? 뭐 포물선이라는 도형도 있고 뭐 다른 도형도 많겠지만 여기서는 직선과 원 딱 2가지만 생각하고 있어. 라고 했을 때 여기는 이 직선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뭘로 표현하겠다는 소리야, 얘들아? 방정식으로 표현하겠다는 소리야. 그럼 저 직선을 어떻게 방정식으로 표현하나? 그 다음에 원을 또 어떻게 방정식으로 표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일단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는 이 점들, 각각의 점들이 있었을 텐데 그 점들의
x좌표와 y좌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들이 다 각각 있겠죠. 그랬을 때 그들의 관계, 요것들의 관계, 요것들의 관계, 요것들의 관계, 요것들의 관계를 내가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오케이? 됐어? 쟤네들의 관계를 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그게 x랑 y의 관계식이 될 거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예를 들어 1이었어. 얘가 3이었어. 얘가 2였고 얘가 4였어. 그 다음에 얘가 3이었고 5였고 4였고 6이었어. 그 다음에 5였고 7이었어 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 그럼 쟤네들 관계가 어떻게 되니? 이 x좌표랑 y좌표의 관계들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죠? 를 한번 생각해 봐. 뭐라고? 그렇지. 이씩 커진다. 그지? 그러니까 x좌표에다 뭘 더해버리면 2를 더해버리면 걔가 뭐가 된다? y좌표가 된다라는 이런 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 녀석은 뭐야? 방정식이잖아. 방정식 중에서도 무슨 방정식? 부정방정식이지. 됐어? 다시 x랑 y의 관계식을 설정해버리면 거기는 걔가 하나의 방정식이 되는데 그 방정식이 결국 이 직선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진짜로 얘가 진짜로 얘를 나타내나요? 를 생각해 본다면,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여기는 이 방정식은 뭐가 있어야 돼? 당연히 해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얘는 부정방정식이기 때문에 해가 몇 개 있겠어? 개 많겠죠. 그죠? 그 부정방정식의 해들을 생각해 보면 걔가 1,3도 있을 거고 2,4도 있을 거고 등등등 있을 거 아니야. 그것들을 그 해들을 순서상으로 하나씩 하나씩 점으로 나타내면은 이 수많은 점들이 될 거야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결과적으로 여기는 이 방정식의 해를 가지고 만들어진 여기는 이 점들이 모여서 하나의 선이 됐을 때 그 선이 하나의 도형, 직선이라는 도형을 이루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으로서 우리는 뭘 하고 싶다는 거야? 도형을 표현하고 싶다는 거고, 도형을 방정식으로 나타내고 싶다는 거고, 방정식으로 도형을 표현하고 싶다는 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돼 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다시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어떤 도형의 방정식이 있었어. 이 도형의 방정식 우리가 직선이라고 부르죠. 맞아? 그 다음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어떤 또 도형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이 있었다고 쳐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얘가 이렇게 하나의 도형을 나타낼 거고 여기는 얘도 이렇게 하나의 도형을 나타낼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다시 여기는 얘가 여기 있는 수많은 점들이고 여기는 얘를 만족하는 게 여기 있는 수많은 점들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 여기까지 괜찮죠?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이 방정식은 그럼 여기는 얘를 하나 방정식을 한번 생각해 봐. 이 방정식은 어때요? 여전히 x랑 y에 대한 방정식이잖아. 그지? 이걸 다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어떤 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 어떤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니? 뭐뭐뭐뭐뭐 x 더하기 뭐뭐뭐뭐뭐 y 더하기 뭐뭐뭐뭐는 0이야 라는 이런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 정리하면 x랑 y에 대한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지. 그럼 이런 형태를 띠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일단은 여기는 이 방정식은 뭐예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시연아. 여기는 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됐어? 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점이 하나가 의미하는 건 뭐야?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한다? 성립한다. 여기는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뭐한다? 성립한다. 즉 얘가 0이 되게 하는 점이야. 얘가 0이 되게 하는 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요 점을 여기다가 넣었다고 생각해봐. 이 점을 여기다 넣었다고 생각해봐. 이 점은 어떤 점이야?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며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지.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러? 얘랑 얘의 교점이라고 부르죠. 됐어? 그럼 얘는 사실 여기다 집어넣어도 0 만드는 애고 얘 여기다 집어넣어도 0 만드는 애니까 내가 여기 있는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어. x, y에다가 각각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면 얘가 몇이 되겠어? 0이 되겠죠. 여기 있는 얘도 몇이 되겠니? 0이 되겠죠. 그러면 이 k 값에 관계없이 얘도 0이고 k 곱하기 0이니까 여기는 얘 좌변이 무조건 뭐가 돼? 0이 되면서 여기는 이 점을 집어넣으면 얘가 뭐해? 성립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건 뭐겠어? 그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라는 뜻이겠지. 됐어? 다시 말하면 이 점을 얘는 지난다 라고 말할 수 있겠네. 이해돼요? 요 현상을 이해하겠니? 요 점을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거는 이거 하나의 뭐라고 얘들아? 직선이라고. 이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란 소린 거고. 이 점을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소리니까 얘의 얘를 지나는 점, 얘 위에 있는 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
됐어? 다시 여기 있는 얘의 의미를 한번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는 거야. 얘의 의미는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 그냥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이거는 0이란 직선과 이거는 0이란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결론. 이해돼요? 알겠니? 다시 얘는 0이다라는 직선과 얘는 0이다라는 직선의 교점을 집어넣으면 성립한다.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은 뭐의 방정식이라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됐어? 그러니까 얘의 교점,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군요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이해되죠? 그래서 이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지금 여기는 이 방정식이 나한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뭔지를 정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케이? 일단 첫 번째는 뭐겠어요? 첫 번째. 여기는 얘는 다시 뭐라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과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의 교점을 뭐하는? 지나는 뭐의? 직선의 뭐가 된다? 방정식이 된다. 라는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다음 두 번째는 또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결론. 다시 여기 있는 얘를 봤을 때 너희는 항상 이 직선이 지나는 점을 구할 수 있겠네. 이해됩니다? 그 점이 무슨 점이겠어? 얘와 얘의 교점이겠죠. 항상 지나는 점은 얘랑 얘의 뭐야? 교점입니다. 을 항상 지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요거는 0이다랑 요거는 0이다를 연립하면은 그 교점이 나올 테니까 그 교점을 항상 지난다라고 해서 그 교점을 지날 수 있는 뭐가 된다? 방정식이 된다. 교점을 구할 수 있다. 항상 지난 점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해석을 정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알겠나요? 여기 분방정식. 앞으로 너희가 이런 식을 관찰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해석이 좀 달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상황의 어떤 문장을 가지고 여기 있는 얘를 구할 수 있다. 이 상황을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관점이라면 두 번째 관점은 이 식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나는 식을 이렇게 쓰면 된다는 소리고요. 알겠죠? 그다음에 문제에서 이런 식을 나한테 주면은 나는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얘는 0이다, 얘는 0이다를 연립해서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딱 두 가지의 해석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으면 여기 있는 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끝입니다. 알겠나요? 그것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다시 봐봐. 그냥 문제에서 딱 보는 거야. 뭐라고 돼 있나 보자. 자, 여기는 얘가 두 직선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날 때 a의 값을 구해주세요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 있는 얘가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난다는 건 반대로 말해서 얘랑 얘의 교점도 얘라는 소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개의 교점이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얘의 교점을 구한 다음에 그다 그냥 집어넣으면 A값 당연히 구할 수 있겠다. 이건 지금 이 군방정식이랑 별로 상관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이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첫 번째 해석을 잘 봐봐. 첫 번째 해석이야. 여기 있는 얘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두 직선의 뭘 지나고 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얘인 직선이 이걸 지날 때 A랑 B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다시 뭐라고요? 얘와 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나는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와 얘를 지나는, 다시 얘와 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얘는 2x-2y 더하기 3에다가 2x 더하기 3y 더하기 a 딱 빼놓고요.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에다 k를 달아줄 건데 여기 미정계수가 하나 있으니까 여기다 달아주자. 왜냐면 여기다 k를 달면은 ak 해서 2차식이 돼버려. ak 2차가 돼버리니까 불편해지니까.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달아주고 여긴 얘가 0입니다라고 이렇게 세워주면 일단 첫 번째 어떤 상황이 됐어? L의 방정식을 일단 하나 구해놨어.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뭘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하고 있잖아. 맞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가지고 우리가 기울기를 열심히 구해봐야죠. 이게 어떻게 되겠어? 2k에다가 더하기 2의 x 이렇게 하나, 마이너스 2k에다가 더하기 3y 하나, 3k 더하기 a는 0 이렇게 될 테니 여기서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 얘가 넘어가고 이쪽으로 넘겨준 거니까 2k-3분의 2k 더하기 2가 얘가 몇이 된다?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라는 이런 첫 번째 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겠네. 여기까지 해야 돼요? 됐어? 그럼 난 이 식을 통해서 뭘 구할 수 있다는 소리야? k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소리네. 여기까지 괜찮죠? k 값 구하러 가자. 이거 넘겨주고 이것도 넘겨줄게요. 그럼 어떻게 돼, 식이? 4k 더하기 4는요. 마이너스 6k 플러스 9가 됩니다.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10k가 뭐가 되니? 5가 되겠네. k 값은 2분의 1입니다. 아,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을 넣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그러면은 직선 L이 완성됐잖아, 이제. 그죠? 직선 L이 완성됐잖아. 그 다음에 거기는 그 녀석이 뭘 지난다고? 3,b를 지난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3,b를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3,b를 한번 넣어보자. 3,b를 한번 다 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다가 6 마이너스 2b 더하기 3에다가 더하기 2, 6이죠, 6 더하기 3b 더하기 a는 0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괜찮죠? 그럼 양변에다가 2를 곱해서 차라리 2를 이쪽에다 붙여줄게. 이렇게. 계산 좀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6 마이너스 뭐가 돼요? 2b 더하기 3 더하기 12 더하기 6b 더하기 2a는 0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해 봤더니 뭐가 돼요? 2a 더하기 4b는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여기까지네. 이렇게 하면 얼마야? 그러니까 21 마이너스 21인가요? 그렇죠? 얘가 궁금했어요.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니? 이렇게 첫 번째 해석.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요. 라는 첫 번째 해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군 방정식의 두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는 안 나와 있어. 여기는 안 나와 있어. 여기 왜 안 나와 있어? 저 뒤로 가면 나와 있을라나? 뒤로 한번 가볼게. 그래요. 요걸로 한번 가볼까? 잠깐만요. 적합한 문제가 없나? 요 문제가 훨씬 적합하겠다.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수능형 문제죠. 수능형 문제 7번 문제입니다. 그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지금 봐봐.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가 뭐 한다고? 1사분면에서 뭐 한다고 얘들아? 만나버린대. 쟤네들이 1사분면에서 만난다. 이렇게 줬어요. 오케이? 그럼 1사분면에서 만나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얘는 다 준 직선이고 여기는 얘는 뭔가 안 준 직선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내가 1, 4분면에서 만나고 싶으니까 일단 이렇게 잘라가지고 얘가 X축, Y축 해서 1, 4분면 여기는 이쪽에서 만나고 싶대. 그럼 여기는 얘는 일단 준 거니까 여기다 그려봅시다. X 절편은 4가 될 거고 Y 절편은 2가 될 테니 직선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될 거야. 여긴 얘가 요 직선이야. 여기까지는 괜찮죠. 얘는 다 준 거니까 그냥 그릴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어때요? 여기는 요 직선은 내가 이 녀석의 기울기도 몰라요. 그죠? 지나는 점도 몰라요. 그럼 직선이 이렇게 생겼을까요? 이렇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할 수 없어? 해석을 할 수 없어. 직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기울기랑 한 점이라고.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는 줘야 내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야. 둘 다 안 주면 해석을 못 해.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는 어때? K가 여기저기 막 뿌려져 있지. 그럼 저기는 K를 내가 한 곳에 모은다고 생각하면 이런 방정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K가 막 여기저기 흩뿌려져 있는 걸 잘 모아보면은 이런 형태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겠죠. 요거 이해돼요? 그래서 저기는 쟤를 K를 모아. X 플러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Y 더하기 1이 될 거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항상 지나는 점을 구할 수 있다. 되나요? 항상 지나는 점. 뭐가 되겠어? x 더하기 2가 0인 것과 y 마이너스 1이 0인 것.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고 그냥 y는 1이죠. 이건 뭐 연립할 가치도 없네. 그냥 연립이 돼 있네. 그냥 풀려 있네. 그죠? 얘는 마이너스 2,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 얘가 마이너스 2, y는 1 만나는 교점이니까 요점이 되면서 얘가 마이너스 2,1이 되는 느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가 됐어. 그래서 나는 여기는 얘를 바라보면서 뭘 할 수 있어요?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구만. 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난 이제 뭐 할 수 있겠어? 지나는 점을 찾았으니까 기울기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됐어? 그러면 다시 지나는 점에다 점을 딱 찍어주고 지나는 점에다가 점을 딱 찍어주고요. 여기다 점을 딱 찍어주고 이제 나는 기울기를 조절해 가면서 뭐 할 수 있어? 기울기를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1, 4분면에서 만나도록 해석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일단 요 점보다는 기울기가 더 커야 될 것이고 요렇게 돼 있는 요 점보다는 기울기가 더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야 1, 4분면에서 만나겠지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되니? 근데 가만히 봐봐. 여기는 y만 쇽 넘어가면은 k가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요렇게 돼 있는 요거의 기울기를 한번 생각해 봐요. 얘는 지금 현재 얼만큼 가는 동안 6만큼 가는 동안 얼만큼 떨어지고 있니? 1만큼 떨어지고 있으니까 6분의 마이너스 1의 기울기가 현재 이 기울기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기울기도 찾아야 되는데 얘도 2만큼 갈 동안 1만큼 증가한 거니까 얘의 기울기는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x가 2만큼 증가할 동안 y가 1만큼 올라갔으니까.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기울기가 k인 거니까 그 k라고 하는 게 뭐면 되겠어? 마이너스 6분의 1보다 커야 될 거고 2분의 1보다 작으면 되겠구나. 그러면은 여기 사이에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되면서 얘는 여기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1, 4분면에서 교점이 생기겠구나라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됩니다? 이 문제에서 핵심은 뭐겠어? 이 점인 거야, 이 점. 이 점을 찾아내지 못하면은 나 아니죠? 어쨌든 다시 여기는 얘, 여기는 요 점을 찾아내지 못하면 어때? 지금 이런 해석 자체를 할 수 없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방정식을 봤을 때 얘를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다. K로 묶어서 이런 형태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뭘 찾을 수 있다? 나는 항상 지나는 점을 찾을 수 있다. 라는 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군방정식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오케이? 그리고 실제로 사실은 여기 있는 얘는 직선의 어떤 형태로 표준형의 형태로 바라보게 된다면 당연히 K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2에다가 뭐가 돼요? 플러스 1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 여기 있는 얘만 봐도 마이너스 2,1을 지납니다. 라고 얻을 수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군 방정식이었던 거야, 사실은. 여기까지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가 1. 이렇게 요점을 지나며 기울기가 k인 직선이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었어. 그러니까 굳이 군방정식의 형태로 설명하기 위해 선생님이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 거지 실제로 너희들은 표준형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가 군방정식의 핵심 해결 전략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됐나요? 그래서 그런 흐름을 정확하게 잡아주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해는 확실히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시 앞으로 쭉 가서 아까 뭐였죠? 아까 뭐 하려다 만 거 있었는데 요거 지나서 고난도 문제 있었나? 고난도 문제에 요런 문제. 여긴 얘가 딱 어때? 정확하게 군방정식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겠어? 얘를 딱 보자마자 얘는 0이야, 얘는 0이야 라고 하는 얘는 0이야, 얘는 0이야 라고 하는 두 개의 교점을 지나겠구나 라고 해서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점을 지난다고 했는데 얘랑 연립한 결과가 얘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굳이 또 연립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냥 얘 집어넣어 보면 되잖아. 둘 다 0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잖아. 그죠? 집어넣어봐. 2-3 되네. 2-3 되네. 그죠? 둘 다 되니까 여기는 얘는 교점이 얘일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항상 지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두 번째. K가 마이너스 1이면 Y축의 평행한 직선이다라고 돼서 K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을 생각해서 그냥 식을 써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X는 A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 직선은 이렇게 생긴 직선이고 Y는 B예요. 라고 돼 있으면 걔는 이렇게 생긴 직선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되죠? 그래서 그냥 여기는 얘가 어떤 형태를 띠고 있는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할게요. 마지막 중요한 얘기. 디귿에다 별표 좀 쳐주세요. 여긴 요 K값이 변함에 따라 직선이 변하는 모습이거든. 오케이? 다시 봐봐. 여긴 얘가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고 이렇게 직선이 있으면 여기는 요점이 지금 얘랑 얘 교점이야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는 요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요점 찍어놓고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직선들이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점 찍어놓고 막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다시 봐봐. 여기서 여기는 요거를 주황색 직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녀석을 파란색 직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래서 파란색 직선이 이렇게 잡혀 있고 주황색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잡혀 있었어 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여기는 요 직선을 여기는 이 분홍색으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요 직선이 이런 직선이 되는 게 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해.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거 다 가능해. 이렇게 됐어? 그리고 모두 가능하냐면 주황색 자체도 가능해. 주황색 자체도 가능해. K가 얼마면 되겠어? 0이면 되겠죠. K가 0이면 이 직선은 주황색 직선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데 단 하나, 딱 하나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여기는 요 녀석은 안 돼요. 왜일까? 지금 봐봐. K가 0이 되면서 얘가 사라졌기 때문에 요거는 0이다라는 직선이 그냥 그대로 나와버리는 거잖아, 지금 현재. 근데 내가 K에다 무슨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이 녀석 자체를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그치? 여기는 얘랑 합쳐진 결과로 생각하는 거지. 얘 자체가 나올 수가 없는 구조란 말이야. 얘가 없어져야 얘가 나올 거 아니야. 이게 통째로 0이 돼서 없어져야지 얘가 그대로 이렇게 나올 텐데 얘를 없앨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하나, 뭐는 표현할 수 없는 거야? 여기는 요 파란색 직선, 여기 있는 요 녀석, 얘는 뭐가 제외가 돼야 돼. 얘를 제외한 직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표준형에서도 똑같이 해석할 수 있어. 잘 봐봐. 우리가 y는 mx-a 더하기 b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얘도 군방정식의 일종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b-y는 0이야 뭐 이렇게 내가 군방정식처럼 썼다고 쳐보자. 저 m값이 지금 여기서 k의 역할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얘는 0이다, 얘는 0이다의 교점이기 때문에 x는 a예요 라고 하는 이 직선과 y는 b예요 라고 하는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니까 얘는 a, b를 지나는 직선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다 지나는 되게 많은 다양한 직선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m 값이 만약에 0이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여긴 얘는 이렇게 되는 요 직선이 표현이 가능하죠. 됐어? 그러니까 m 값이 0이었으면은 여기는 그러니까 이 직선 자체도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내가 m에다가 무슨 짓을 한다고 하더라도 뭘 만들 수는 없어? 얘를 만들 수는 없다 그랬지. 됐어? 이 직선이 뭔데? 얘잖아, 얘. 얘는 뭐야? x축의 수직인 직선. 이건 애시당초 기울기로 표현이 불가능한 직선입니다. 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직선은 빼놓고 나머지 직선이 다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파란색 직선은 제외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는 식이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가 기울기가 1인 직선을 나타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뭔 나타낼 수 없다고? 요 녀석은 나타낼 수 없다고. 오케이? 다른 건 다 나타낼 수 있는데 저 녀석은 나타낼 수 없어. 근데 요 녀석이 뭐예요? 요 녀석이 y는 뭐야? x-5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이잖아. 그래서 이 직선은 나타낼 수가 없게 되는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넘어갑니다. 알겠죠? 군방정식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까지 이것도 캡처 하나 남겨놓을게요.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넘어가고요. 다음, 평행과 직선, 평행과 수직 뭐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되죠? 평행한 거보다 수직인 거보다 이런 거 다 알죠? 기울기가 같다 뭐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겠죠.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생각해 보자,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정도는 우리가 뭐 했으면 좋겠어? 기억했으면 좋겠어.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었을 때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여기서 a분의 b, 다시 뭔 소리야? a 다시분의 a는 b 다시분의 b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얘는 평행하지 않다. 기울기가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기울기가 다르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다르다면 얘는 한 점에서 만나. 이런 뜻일 거. 그 다음에 a 다시분의 a가 b 다시분의 b와 같아. 이게 기울기가 같아.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분의 요거가 요거 분의 요거면 기울기가 같아. 이런 뜻이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 c 다시분의 c까지는 같지 않아 라고 한다면 얘는 평행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기억나죠? 그 다음에 a 다시분의 a가 b 다시분의 b가 c 다시분의 c와 같다면 얘네들은 완벽하게 일치하는 상황이 됩니다.까지 얘기를 했었고. 됐어? 마지막으로 a 다시 더하기 b 다시가 0이라면 얘는 수직인 상황이 됩니다. 라고 요거 얘네들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봤던 거잖아, 사실은. 그죠? 중학교 때부터 봤던 거라서 이건 잘 알고 있거든. 근데 요거를 놓치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좀 있어. 다시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서 더한 게 0이면 얘는 서로 수직인 거야. 수직이면 뭐라고 했지?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었지. 그죠? 실제로 기울기를 곱해보면 b분의 마이너스 a잖아. b분의 b-분의 마이너스 a 다시잖아. 이걸 곱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1이다를 써보면은 플러스로 바꿔주고 a 다시는 마이너스 b 다시가 되니까 넘어가면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야. 오케이? 그냥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식을 써봤더니 이런 식이 나왔던 건데 여기는 얘를 보면서 너희가 제가 수직이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됐나요? 됐어? 그럼 봐봐. 이게 이해가 됐다면 너희들은 이제 직선을 2개 이상을 만약에 한 문제에서 2개 이상을 관찰하게 됐어. 라고 한다면 너희는 뭐부터 봐야 돼? 위치 관계부터 봐야 돼. 알겠죠? 다시 위치 관계부터 확인을 해야 돼. 그게 습관으로 잡혀 있어야 돼. 됐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랑 얘는 어때? 평행도 아니고 수직도 아니야. 얘랑 얘는 아무것도 안 줬지. 얘를 안 줬지. 그러니까 얘는 아직 몰라. 이런 상황입니다.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는 얘네들은 수직도 아니고 평행도 아니구나. 그럼 여기는 이 녀석을 조절해 가면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 줘야겠다라는 그런 해석을 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되니? 만약에 여기는 요 직선 하나랑 그 다음에 2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이야 라는 직선을 하나 더 줬다 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서로 무슨 관계구나? 평행한 관계구나.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 또 x 마이너스 2y 더하기 7은 0이야. 이런 식으로 하나 줬다면 얘네들은 무슨 관계구나? 수직인 관계구나.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2.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 더하면 0. 얘네들은 수직인 관계구나. 보면서 바로 관찰을 해서 아, 제가 수직인 관계구나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식이 나한테 주고 있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그냥 공식 하나 너희가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있으면 되겠죠. 오케이? 공식은 따로 써주진 않을게. 너희 공식 정확하게 그냥 암기해주면 돼. 됐습니다. 마지막 얘기.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넘어가서 마지막 얘기. 자취의 방정. 오늘의 하이라이트다. 마지막 제일 어려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아까 하던 이야기인데 한번 생각을 해봐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단원 자체가 도형의 방정식이거든. 알겠죠? 도형의 방정식. 방정식이 이제 도형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알았잖아. 됐어? 다시. 방정식이 도형을 나타낼 수 있다. 방정식 자체가 도형이니는 아니고 방정식의 헤드를 모아보면 걔가 도형이 된다. 이런 느낌이었죠. 됐어? 그래서 다시 이게 왔다 갔다가 잘 돼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도형이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랑 생각해 봤을 때 방정식을 토대로 도형을 해석하는 거는 아, 이 방정식의 뭐야? 해면 되는 방정식의 해가 도형을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그러면 도형을 토대로 도형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는 걔를 가지고 내가 방정식을 만들고 싶었어 라고 하는 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얘가 자취의 방정식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도형을 토대로 뭘 만들고 싶었다고? 방정식을 만들고 싶었어. 도형이라고 하는 게 쉽게 말해서 자취입니다. 이거 되게 똑같은 말이라고 봐도 돼. 자취는 뭐니까? 발자취, 점들이야 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점들이 모여서 뭘 만들고 있으니까? 도형을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는 얘네들의 관계가 중요한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그러면 봐봐. 자취의 방정식을 해결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 녀석의 해결 전략은 되게 심플합니다. 자취가 되고 싶은 그 어떠한 특정한 점이 있을 거거든. 오케이? 어떤 점들이 막 이렇게 있었을 거야.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점들이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점들 중에서 뭐 하나만, 딱 하나만 대충 골라. 하나만. 여러 개 말고 딱 하나만 골라. 오케이? 그래서 그 점을 그냥 x, y라고 뭐 해버려? 놓는다. 얘를 x, y라고 놓는다. 여기는 얘가 1번 해결 전략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수많은 점들 중에서 그냥 되는 거 딱 하나만. 몇 개만? 하나만.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가 되겠어? x랑 y의 요거랑 요거의 뭘 관계가 어떤지 얘네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식을 구해. 그럼 그 식이 곧 뭐라고 했어? 방정식이 된다고 했었잖아. 아까 기억나죠? 오케이? 그래서 요 관계식이 결국은 자취의 방정식이 되면서 그게 도형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도형에 있는 점 가지고 어떤 관계를 가지고 만들어내. 그 x좌표랑 y좌표의 관계가 결국은 방정식이 된다. 요 개념이 자취의 방정식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요 자취가 되는 하나의 점을 x, y라고 놓는다. 1번. 그 다음에 x랑 y의 관계식을 열심히 구해준다. 이 관계식을 구한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야. 그냥 x랑 y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만 너희가 밝혀내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그걸 밝혀낸 식을 내가 만들어내기만 하면 그게 자동으로 뭐가 된다고? 자취의 방정식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그럼 한번 보자. 문제에서. 어떤 느낌인지 봐봐. 세 점 A랑 B랑 C가 있었어. 그런데 이거를 만족하는 점 P의 자취가 궁금하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뭐 A라는 점이 있었고 B라는 점이 있었고 C라는 점이 있었나 봐. 어떤 점 P가 있었는데 여기는 요 길이의 제곱이랑 여기는 요 길이의 제곱의 3배랑 여기는 요 길이의 제곱의 4배가 같아지는 그 점 P가 궁금하다는 거잖아.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요걸 만족하는 점 P가 궁금하다는 거잖아. 이 P의 뭐가 궁금하다고? 자취의 방정식이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 P를 뭐라고 놓으면 되겠어? x, y라고 놓고 시작하면 되겠구나. 오케이?
그냥 여기 있는 얘를 뭐 하라고요? x, y라고 놓는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뭐야? x랑 y의 관계식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면 돼. x랑 y의 관계식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여기 있네요. 이거를 만족한다고 했으니까 이걸 만족하게 식을 하나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그 식을 한번 만들어보자. 어떻게 되겠어요? 얘랑 얘 사이의 거리니까 x 더하기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의 루트의 제곱이니까 요 녀석이 ap의 제곱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현재. 괜찮니? 다음 두 번째는 어때? 두 번째는 3배의 뭐가 되겠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걔가 4배의 뭐가 되겠어요? x 마이너스 5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라고 내가 열심히 x랑 y 관계식을 만들었잖아. 그럼 이 식을 적당하게 잘 정리만 해서 표현만 해주면 그냥 그게 다이렉트로 답이 돼버려요. 되게 쉽죠? 됐어? 자취해방 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으면 이게 지금 고난도 문제에 있는 문제 아니니? 그쵸? 이게 고난도 있는 문제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 되게 쉽죠? 그냥 계산만 조금 더러울 뿐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자취의 문제가 다 쉽진 않아요. 전부 다 쉽진 않습니다. 그냥 얘는 아예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해준 이런 상황이었다면 얘는 너무 땡큐한 상황, 너무나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조금 고생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어쨌든 최종 목표는 뭐라고 얘들아? x, y라고 놓고 x랑 y 관계식을 얻을 거야. x, y라고 놓고 x랑 y 관계식을 얻을 거야. x, y라고 놓고 x랑 y의 관계식을 얻을 거야. 이게 자취의 방정식을 물었을 때 해결 전략입니다. 라고 꼭 기억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다시 자취의 방정식 뭐라고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뭐 하면 된다고? x, y라고 놓고 x랑 y의 관계식을 구하려고 하면 된다. 다시 뭐라고요? x랑 x, y라고 놓고 x랑 y의 관계식을 얻으려고 하면 된다. 다시 뭐라고요? x, y라고 놓고 제 x랑 y의 관계식을 얻으면 된다. 됐습니다. 오케이? 그 관계식을 구한다. 그게 그 관계식이 곧 뭐가 된다? 자취의 방정식, 즉 도형의 방정식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어? 얘는 선생님 얘는 2차식이잖아요. 얘는 1차식이잖아요. 잘 보면 여기 2차 항이 여기 3이고 여기는 4니까 3이고 1이고 하니까 없어져. 2차항들이 다 사라지면서 1차식으로 바뀔 거야. 거긴 걔가 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그렇게만 그냥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원 역시 뭐야? 자취의 방정식이야, 얘들아. 원 역시 자취의 방정식이야. 오케이? 원의 정의가 뭐였죠?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R로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죠. 맞아요? 그럼 뭐 하라고? x, y라고 넣고 그 다음 뭐 하라고? 관계식을 얻으려고 한다고. 그럼 어떤 관계식이 있겠어요? 얘랑 얘 사이 거리가 R이라는 관계식밖에 없잖아. 맞아요? 얘랑 얘 사이 거리가 R이다. 그럼 뭐가 되겠어? x-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b의 전체 제곱 루트 한 게 뭐가 된다? R이 된다. 이런 뜻이니까 양변 제곱해서 정리한 그 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원방이 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알겠나요? 그럼 점 하나만 구했지만 그 점은 이렇게 이어지면서 결국 뭘 나타내겠어? 하나의 원을 나타낼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이걸 만족하는 점들을 다 모아버린 거니까. 나는 대표로 딱 한 점만 놓고 그 점을 가지고 관계를 구하려고 노력한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이게 뭐라고요? 자취의 방정식 해결 전략이라.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봐봐. 자, 여기는 얘가 이렇게 줬어요. 이번에는 이렇게 줬어, 나한테. 그럼 여기서 뭐 하라고?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아, 지금 추워? 아니야? 덥지 않니? 난 덥네. 안 더워? 괜찮아? 잠깐만 열게. 잠깐만. 다시 봐봐. 뭘 구하라고? 자취의 방정식 구하라고. 그럼 어떻게 한다고? x, y라고 놓고 x랑 y의 관계식을 얻으려고 노력한다고. 됐어? 그럼 잘 봐봐. 이 문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다시 봐봐. 일단 내가 누구의 자취가 궁금해? 점 Q의 자취가 궁금하잖아. 그럼 걔를 뭐라고 놓는다고? x, y라고 놓을 거라고. 즉 x는 뭐예요? a-b예요. 그 다음에
y는 뭐예요? a 플러스 b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지금 현재. 여기까지 되니? 근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라고? x랑 y의 관계식을 얻으려고 노력할 거라고. 근데 여기서 얘, 얘가 여기 있는 얘 위에 있어요 라고 하고 있잖아. 됐어? 그럼 여기는 얘에다 그냥 집어넣어야겠죠? 얘 위에 있다는 건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집어넣어 봐봐. 그럼 어떻게 돼, 식이? 얘는 2배의 a 더하기 2배의 b 더하기 a 빼기 b는 1입니다. 즉 3a 더하기 b는 1입니다. 라는 이런 식을 하나 얻을 수 있겠지. 됐어? 그럼 이건 무슨 식이야? a랑 b에 대한 관계식이잖아. 내가 원하는 건 뭔데? x랑 y의 관계식인데 여기는 얘는 쓸데없이 a랑 b에 대한 관계식을 나한테 준 거야. 됐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니? 여기 있는 얘를 x랑 y에 대한 방정식으로 뭐 하면 되겠어? 변신시키면 되겠지. 다시 여기 있는 얘를 x랑 y에 대한 관식, x랑 y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는 뭐 하고 싶다고 얘들아? 변신을 시켜버리고 싶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변신시킬 수 있겠어? 를 한번 생각해봐. 이 식을 이렇게 변신을 시키고 싶어요. 이 식을 이렇게 변신. 왜? 나의 목적지, 최종 목적지는 자취의 방정식이니까 x랑 y의 관계식을 얻고 싶은 거란 말이야. 그쵸? 근데 나는 여기는 얘만 얻어놨어. 내가 얻고 싶은 건 이거였으니까 얘를 통해서 얘를 얻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얘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얘는 a랑 b에 대한 관계식, x랑 y에 대한 관계식으로 바꾸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서 이제 식의 구조를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오케이? 어떻게 하면 될까? 결론부터 얘기. a를 소거하여 x랑 y를 남겨놓는다. b를 소거해서 x랑 y를 남겨놓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요거 이해돼요? 알겠니? 됐어? 그럼 잘 봐봐. 여기서 a를 소거하려면 얘들아, a를 소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준비물로? a를 소거하려면 a와 x와 y가 있는 식이 하나 준비물로 있어야 돼. 준비물. 이게 있어야 이 식을 통해서 나는 얘를 a는 해서 x, y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됩니다? 마찬가지로 b를 소거해서 x랑 y를 만들려면 준비물로 b랑 x랑 y가 다 있는 그런 식이 하나 있어야 되거든. 이 식을 통해서 b는 x, y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 요거 이해되니?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식이 있어 없어? 없어요. 지금 여기 봤더니 a랑 b랑 x가 있는 식이 있고 a랑 b랑 y가 있는 식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얘네들을 뭐 해주면 좋겠어? 변신을 시켜주자. 어떻게? 이렇게. 됐어? 그럼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를 통해서 이런 식을 만들고 싶다는 소리잖아, 지금 현재.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 식과 이 식에서 b를 소거하면 되겠지. 맞아? 이 식과 이 식에서 b를 소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x 더하기 y는 2a가 되면서 a는 뭐가 됩니다? 2분의 x 더하기 y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봐봐, 다시 이런 식을 만들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얘랑 얘를 통해서 뭘 하면 되겠어? 이번엔 a를 소거하면 되겠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식을 뭐 하면 되겠어? 얘에서 얘를 뺄까요? 얘에서 얘를 뺄까요? 그럼 뭐가 돼요? y-x는 2b가 되겠네요. b는 뭐가 됩니다? 2분의 y-x가 됩니다. 아, 준비물을 다 얻었다. 그지? 그럼 이제 얘네들을 얻다가 여기다 집어넣어. 오케이? 그럼 a가 사라지면서 x랑 y가 들어갈 거고 b가 사라지면서 x랑 y가 들어가면서 저기 있는 저 식이 x랑 y의 관계식으로 변신하겠네요. 이해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최종 식은 어떻게 되겠어? 얘는 3배의 2분의 x 더하기 y 2분의 y-x는 1이다. 다 2를 곱하고 3x 더하기 3y 더하기 y-x는 2다. 4x 마이너스 플러스 2y는 2다. 2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이다. 는 1이다. 해서 답은 4번. 이렇게. 됐나요? 뭔가 좀 이상하다. 어디? 여기가 잘못됐죠? 얘가 2x고, 그지? 얘가 4y죠. x 더하기 2y.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이상했어. 원래 시간은 똑같아질 리가 없거든. 그죠? 얘가 아니라 뭐였던 거야? 얘였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기. 됐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얘들아 이렇게까지 어렵게 풀 필요가 없는 문제긴 하거든.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 자취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그런 흐름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봤어요. 오케이? 이 문제 특성상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얘랑 얘가 자리가 바뀌었잖아. 뭐? 바뀌었잖아. 그럼 뭐 하면 돼? y는 x 대칭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y는 거기다 x 넣으면 답인 거야. 그래서 답은 사실 2번이야. 되게 쉽게 나오거든. 이해됩니다? 이거 두 개 자리 바뀌었으니까. 근데 여기는 얘가 이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2b였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바뀐 게 아니잖아, 이거는. 그지? 그러니까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라서 거기는 그 흐름에 대한 설명을 한 거야. 그럼 잘 봐봐, 얘들아. 그러니까 이 흐름을 잡는 게 진짜 되게 중요해요. 봐봐, 계산량이 어때? 생각보다 꽤 많아요. 복잡해 보여. 이거를 외울 생각을 하니까 포기가 되는 거야. 이게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너희가 이 식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설명을 해주는 거라고. 오케이? 이런 구조 자체를 너희가 스스로 만들 수 있어야 돼. 근데 잘 봐봐. 선생님이 수학상 첫 시간부터 너희들한테 강조했던 게 뭐였니? 딱 두 글자. 기억나? 뭐였죠? 시연아 뭐였어? 변형. 변형이었어요. 너희가 스스로 변형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선생님이 다항식 파트부터 강조를 했거든. 변형을 할 수 있다는 건 뭐겠어? 식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 내가 원하는 형태로 식을 바꿀 수 있다는, 거기엔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야. 원하는 형태로 식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라면, 두 번째는 뭐라고? 원하는 대로야. 원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원하는 거는 흐름상 당연히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이 원하는 거거든. 이해되니? 그러니까 지금 봐봐. 여기서 처음에 여기서 이렇게 놨다. 이건 기본이잖아. 그냥 이거 x랑 y로 놓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놨잖아. 여기까지 됐어? 됐어? 이건 내가 원하지 않았어. 그냥 이렇게 시키는 대로, 개념을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 한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내가 만들고 싶은 모양은 또 여기도 얘를 또 여기다 집어넣어 봤죠? 집어넣어 봤으니까 또 이런 식이 나왔죠? 됐습니다. 그럼 이 식은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거든. 왜? 얘는 A랑 B에 대한 관계식이잖아. 내가 최종적으로 만들고 싶은 모양은 뭐여야 돼? X, Y여야 되거든. 다시 X랑 Y의 관계식이어야 하거든. 이게 내가 최종적으로 만들고 싶은 모양이야. 내가 원하는 거야. 첫 번째로 원하는. 근데 얘를 하려면 내가 얘를 준비물로 여기 있는 이 녀석을 가지고 여기 있는 얘를 구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얘를 이렇게 변신시킬 수 있는 모양은 A를 소거하는 형태, B를 소거하는 형태. 그래서 A를 소거하면서 A를 쏙 빼버리고 그 자리에 X랑 Y를 대신 채워넣고요. B를 쏙 빼버리고 거기다가 X랑 Y를 대신 채워넣어. 여기가 됐어? 그렇게 채워넣어버리면 이 모양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뀔 거야 라고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겠죠. 됐어?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겠어? 그러면 얘를 소거하려면 A를 소거한다는 건 다시 한번 이런 모양으로 바꿔야 된다는 소리잖아. 이런 모양은 어떤 모양이라고? A는 형태로, B는 형태로. 근데 A는 했을 때 이쪽에는 B는 없고 X랑 Y만 있어야 되고 여긴 또 어때? B는 했으면 여기는 A는 없고 X랑 Y만 있어야 돼 라는 이런 형태가 돼야만, 이런 모양이 돼야만, 이런 모양 자체를 원해야만. 됐어? 이런 모양을 너희가 스스로 원하고 있는 상황이어야 여기서 내가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뭘 할 거야? B를 소거할 거야? A를 소거할 거야? 라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A를 소거할 거야, B를 소거할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 식을 또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애시당초 내가 원했던 모양이니까 얘를 넘겨주는 거지. 이것도 일종의 변형이잖아, 결국은. 그죠? 사소한 변형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 이 녀석을 이제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 있는 얘를 또 여기다 집어넣고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봐. 이렇게 정리가 됐잖아.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식을 계속 정리하다 보면은 그냥 원하는 답이 툭 튀어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알겠지? 그냥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답이 나온다. 이런 느낌이야. 이게 원하는 게 없으면 어때? 다 외워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수학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그렇게 된다면. 알겠죠? 그럼 원하는 걸 어떻게 찾을 건데 그런 감각을 계속 키워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그만큼 중요해요. 얘들아,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변형하려고 하고 있어 라고 할 때 여기서 지금 뭘 해봤어? 너 경험적으로 뭘 해봤어? 아, A는 XY에 대한 식으로 B는 XY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야만 이 식을 이렇게 변신시킬 수 있구나라는 게 이제는 경험으로 쌓였잖아. 오케이? 그래서 그 경험이 중요하다는 소리야. 왜?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 너무나 막연하거든, 처음에는. 근데 이제는 그런 걸 한번 해봤잖아요. 그럼 그걸 해봤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되겠어? 아, 똑같이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결국 나는 아, 이런 모양으로 변형을 해가지고 A랑 B를 소거해서 X랑 Y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야겠구나라는 그런 흐름을, 그 원하는 걸 너희가 스스로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그냥 개념은 사실 거들어주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야, 끝이야. x, y라고 놓는다. 그다음에 x랑 y에 대한 관계식을 얻는다. 딱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잖아, 개념 자체가. 근데 그 안에서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고. 뭔가 원하는 게 있었고 그걸 원하는 걸 찾으려고, 원하는 걸 구하려고 우리가 뭐 하고 있어? 변형을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게 박자가 맞게 돼야지 자연스럽게 문제가 풀리는 느낌이 됩니다. 됐어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것 중에 중요한 거 딱 두 가지 있어. 뭐 있어? 군방정식. 그다음 두 번째, 자취해방정식. 군방정식, 자취해방식. 이게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운 두 가지 개념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군방정식 다시 한번 떠올려봐, 너희가. 군방정식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뭘 얻을 수 있는 형태니, 뭘 얻을 수 있는 형태니 떠올려보는 거야. 직선 두 개가 주어져 있어. 둘 중에 하나 K를 박아서 방정식을 만들면 이 방정식은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야. 를 만들 수 있는 개념이구나. 그다음에 또 애시당초 군 방정식 형태로 주어져 있어. 라고 한다면 거기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항상 지나는 점 자체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걔가 지나는 점을 알고 있으니까 점 찍어놓고 기울기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뭐 할 수 있어? 해석이라는 걸 할 수 있다. 오케이? 그렇게 배운 개념이 군 방정식이라는 개념이었고 두 번째 배운 게 자취의 방정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에 대한 개념까지 정확하게 기억해 주세요. 됐습니다. 나머지 세세한 것들은 몰라도 되지만 그렇게 큰 흐름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 이걸 토대로 너희가 문제를 열심히 한번 풀어보고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도 얘들아,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그냥 원방 설명만 해주고 끝낼 거야. 알겠죠? 왜냐면 질문 받다 보면 원방을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원방은 해야 되거든.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할 거야. 그럼 질문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클리닉 시간에 서준쌤을 괴롭히세요. 마지막 날이니까 미친 듯이 괴롭혀. 알겠죠?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 고생했습니다.